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지원실에서 신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소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단 본사가 여기 원주 방곡동에 있는 만큼 강원도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공단의 지원을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분들에게 좀 가까이에서 공단의 직무와 채용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이번 행사에 좀 참여하게 됐고요.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채용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무대 앞에 서기는 했는데요. 들어오시고자 하는 기관이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우리 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또 나와 잘 맞을 수 있는 기관인가를 먼저 알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저희가 우리 공단은 어떤 기관인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원주 방곡동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 가이드에 맞춰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됐고요. 우리 공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행력이라는 것 자체가 전 진제 지역에 걸쳐서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자분들께서 지원하시는 데에도 큰 좀 이점이나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사가 전국에 178개, 그리고 출장소는 총 54개, 임직원은 무려 16,000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직렬은 저희가 대표적인 직렬만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직렬은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이 있고요. 저희가 신입 직원 말고 또 전문 인력 채용하는 이제 경로가 또 있어요. 거기에는 뭐 양무직, 또 연구직 여러 직렬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나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기관인지 살펴보면, 저희가 77년도에 500명 이상의 이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의료보험, 그때는 건강보험이 아니었어요. 의료보험에서 출발을 해서 89년도에 전 국민으로 보급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각 산별적으로 있던 의료보험 조합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출범한 건 2000년도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공단은 조직이 좀 크기도 하고 또 전국민 건강보험하고 연결이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늘 변화와 혁신 이런 거에 대해 좀 도전을 많이 받기도 하고, 사실 그런 쪽에서 변화와 혁신을 좀 추구하면서 성장해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2000년도에 통합으로 출범하고 나서 2008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집에서 또는 요양보호 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4대 보험 징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4대 보험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그 징수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 공단에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료 징수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국세보다도 훨씬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건강보험, 의료보험료라고 얘기하는 건강보험료를 받아서 이걸 기금으로 굴리는 기관이 아니라 한 해 받으면 한 해 받은 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비 지출에 다 쓰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좀 의료비 지출, 또 병원에 진료받으시는 혜택을 보게끔 해드리려면 징수 업무 또한 엄청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가지고 사대보험 통합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소득 중심 이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좀 도입이 되면서 제도가 조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도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구하는 건 어떤 걸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 법률에 따라 가지고 수행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또한 노인장기요양 법률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궁금해하시는 채용으로 조금 넘어갈 텐데요. 그 오전에 신입 직원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나와 기업의 궁합이 좀 맞아야 된다. 나의 MBTI와 기업이 이렇게 매칭,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게 오피스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 공단에 가장 많은 MBTI가
ISFJ라고 해요. 네, 이거는 뭐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적으로 이렇게 해봤을 때 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럼 저는 ISFJ일까요? 저는 겹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ENTJ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나와서 설명도 하고 뭐 홍보 업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조금 안타까웠던 것들이 자소서에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의 기관명을 적으실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보험관리공단, 건강관리공단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거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대동소이한 고민이기도 하고 가장 화제가 되는 것들은 앞에 강민혁 강사도 얘기했지만 아주 특출난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우리 공단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라던가 이런 거에도 노관하게 적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안 하시는 게 저희 공단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단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공단의 인재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자기소개서 문항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면접에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한번 꼭 찾아보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단은 그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기반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여러 직렬의 대상자들을 지원자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NCS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를 낼 때 각 직렬마다 맞는 직무 기술서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직무 기술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네. 어떤 직무를 좀 주로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 네, 이런 것들은 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신규 직원 채용 프로세스인데요. 모두들 조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공단은 서류 심사, 그리고 필기 시험, 그리고 면접 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장애와 보훈 전형에는 필기 시험이 면제되고요. 나머지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지금 26년도 상반기 채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600명 지금 모집 공고가 나가서 지원자가 총 16,000명 정도 지원을 하셨어요. 네,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신 건데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서류, 필기, 면접까지 다 경험하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우리 공단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지원했냐라고 물었더니 3회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 공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근데 그러나 그만큼 우리 공단에 대한 지원자들이 여기를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 필기 시험과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필기 시험은 두 가지 과목을 봅니다. NCS 기반의 직업 기초 능력, 그게 이제 60문항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셔서 사실 업무를 하시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률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건강, 전산 기술직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직은 노인장기 요양법률에 대해서 각각 20문항씩, 20문항씩 네,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4월 4일 날 서울에서 이제 필기 시험이 조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명 내외로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다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다면 평가라는 것들이 경험 행동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그룹으로 계속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체 보셨을 때 한 100분 정도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공단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근데 요즘은 조직들이 다 고민이 조금 약간 대동소이하게 있어요. 들어오셔서 얼마나 소통을 잘할 것이냐, 얼마나 협력을 잘할 것이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경험을 녹여서 좀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낙 입사 지원서 이런 거에 이제 수집되는 항목들도 많으시고 지원하시는 이제 작성하시는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오기제라던가 오류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입사 지원서 작성 가이드와 그리고 증빙 서류 제출 가이드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가지고 공고할 때마다 좀 게시해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신규 채용이 지금 진행되는데요.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애 2회 채용을 하고 있고 지금 채용 규모는 상반기에 600명 공고가 나갔고요. 하반기에는 400명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요거는 기관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인원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 공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연초에 연간 채용 계획에 대해서 좀 공고해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뭐 월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직렬은 이번에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그리고 또 기술직까지 이렇게 좀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본부, 원주에 있는 본부와 그리고 각 6개 지역 본부 그리고 전국 지사 또는 출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많으시고 뽑는 인원이 많지만 모집 권역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모집 권역을 조금 잘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전국 단위로 이렇게 채용이 뭐 이동이 가능한 직렬도 권역도 있고 또 해당 권역에서 뭐 무조건 5년 이상 근무하시고 그리고 5년 뒤에는 그 지역 본부 안에서 순환 근무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셔서 평생 우리 공단에 함께 일하면서 어떤 그거를 가지고 좀 지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 한번 해보시고 모집 권역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공고문에 조금 나와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이전에 있기 때문에 강원 인재에 대한 이제 혜택이라던가 우대 가점 정책을 조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강원 인재 같은 경우에는 강원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제한 경쟁 분야가 한 가지 있고 그 제한 경쟁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전형에서 우대 가점을 적용해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강원 인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금 충족해야 되는 모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미달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커트라인에서 마이너스 5점대까지는 좀 위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도도까지 이제 3가지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때 조금 달라진 거는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우리 공단 경력자라고 하죠. 기간제 근로자라던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 전에는 365일이 이상이 되셔야지만 일괄적으로 가점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공단 경력자에 대해서 최소 근무일을 120일로 좀 낮춰가지고 구간별로 해당이 되는 경우에 가점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이 됐고요. 인턴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60일 이상이시면 네, 가점을 좀 받으셨는데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과 그리고 다른 우대 정책하고에 조금 균형을 맞춰서 90일 이상으로 조금 상향 조정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우수 우수 인턴이 있어요. 인턴을 수료하시고 우수 인턴 이렇게 증서를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또 가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한번 챙겨가지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부터 좀 추가된 자격은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인 것 같아요. 이 2가지 조금 추가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격 사항 같은 경우에 신설되거나 없어질 때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고일로부터 사전에 미리 2, 3개월 전에 사전 공지해 드리니까요. 저희 공단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 인턴 채용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접수가 30일
30일까지 저희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 체험형 인턴을 조금 수료하시게 되면 신규 채용에서의 우대 가점도 있지만 제가 그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공단의 직무를 이제 사전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직무 경험을 좀 녹여서 지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일까지 지금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라 가지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많이 또 지원하셔서 같이 동료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는 청년 고용 정책 우리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설명에 바로 또 이어갈 텐데요.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고용 정책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채용 설명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좀 전에 바로 소개받은 저희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지원 총괄팀장 윤원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좀 오른쪽 걸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청년 여러분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정책 관련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 언론에 좀 보도된 뉴스들을 청년 관련한 뉴스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뭐 보면 뉴스에 항상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한번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안 좋은 소식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왼쪽에 검은색 바탕인데요. 청년 실업률이 7.7%에 굉장히 5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우리 뭐 뉴스 외에 다른 이제 다수의 기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20대 취업자가 홀로 16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청년 고용 한파를 기록했다라는 좀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지난주 다 기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 고용 훈풍이라고 했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냐? 내용을 보니까 노인, 단순 노무 일자리 중심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었는데 최근 3년간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청년 고용 분야에서는 좀 좋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취업 쓴 청년이라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취업 쓴 청년이 48만 5천 명에 달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취업 쓴 청년이라는 거는 꼭 뭐 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취업 준비 중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취준생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취업 쓴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정부나 관계 부처에서도 굉장히 좀 긴급하게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오른쪽의 내용을 좀 보시면 긍정적인 동향도 또 있습니다. 뭐 지자체와 민간의 어떤 그 기관들이 협력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 한파를 좀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안산, 부산 같은 지역에서는 좀 청년 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잡코리아에서는 서울형 청년 인턴이 청년 인턴 직무 캠프를 운영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동구, 뭐 울산 북구, 평택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지역에서는 뭐 심리 회복, 그러니까 심리 안정 치료부터 또 구직 수당 지급 등 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밀착형 지원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고용노동부도 청년층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역량 강화나 또 일 경험 분야에서는 저희 고용노동부 제도 중에 국민 내일배움 카드, 또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일학습 병행, 청년 일경험 지원 같은 제도들이 있고요. 또 취업이나 자립 지원 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그리고 구직자 도약 패키지라는 제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라는 기관과 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밀착 허브 기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취업 지원을 좀 도와주는 그런 제도도 같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요거는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우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올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긴 것이 오른쪽에 비수도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당연히 기업에도 똑같이 연 720만 원의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 청년에게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480만 원에서 최대 720만 원까지 우리 청년이 좀 근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뭔가 좀 더 특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이력이 전혀 없는 구직 단념 청년이나 아니면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좀 대상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구직 의욕이나 자신감을 좀 고취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주 정도 참여를 하게 되고 혹시 참여수당을 이수하게 되면 참여수당을 5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중기는 15주 이상이고 참여수당이 역시 5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150만 원 지원을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긴 25주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250만 원의 참여수당과 뭐 또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또 취업을 하게 되면 50만 원의 취업 인센티브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우리 구직 단년 청년이나 자립 준비 청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소개를 다음엔 해드릴 건데 혹시 그 앞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 제가 상품을 좀 가져왔는데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쉬어쓴 청년이 얼마나 된다고 했었나요? 제일 앞에서 제가 어렵죠? 쉬어쓴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사 보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30만 명 아닌가요? 네? 40. 네, 맞아요. 우리 이 학생 나중에 기념품 꼭 받아가세요. 맞아요. 48만 5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업쓴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좀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자신감 회복과 또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지원까지 좀 종합적으로 해서 빨리 노동시장으로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바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는 올해 처음 운영을 하게 됐고요. 전국의 10개 대학에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학습 병행인데요. 일학습 병행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은 사실 취업이 된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제도이긴 합니다. 3년 이내의 신규 입사자, 그러니까 입사한 지 3년 이내이거나 아니면 직업계 고등학교에 일학습 병행 학과가 있고요. 또 대학교에도 일학습 병행 관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직무 관련된 이론 교육 또 그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직접 실무 교육을 같이 받게 됩니다. 뭐 보통 한 1년 내외로 일을 하면서 직무 교육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받게 되면 당연히 직무 역량도 강화가 되겠지만 이 안에서 국가기술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에는 꼭 1차 시험, 2차 시험 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평가형이라고 해서 실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과정에서도 소정의 교육에 이수를 하게 되면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기술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제도가 바로 일학습 병행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선 취업하시고 후 학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경험 지원입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은 말 그대로 우리 미취업 청년들한테 아무런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작년까지는 4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업 탐방형은 좀 없어지고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에서 3가지 형태로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턴형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5개월 내로 진행이 되고 기업에서 좀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말 그대로 인턴 실습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프로젝트형 역시 2개월 내외로 진행이 되는데 기업에서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를 팀 단위로 수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지원형은 기업의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된 양질의 일경험과 직무 훈련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사업의 경우도 저희 운영기관이 별도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포털에 인턴형, 프로젝트형 등 일경험을 좀 검색을 하시면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원주 지역에도 인턴형 일경험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일자리 프로센터 사업을 소개합니다. 대학일자리 프로센터 역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대학일자리 프로센터에서 단순히 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그 외에
타 대학이나 지역 청년까지도 모두 좀 아울러서 전체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역시 진로 지도와 취업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전문 컨설턴트님들과 1대1 상담을 통해 가지고 경력 설계라든지 진로 설계하고 취업 지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국에 한 120개 정도 대학이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좀 내도 되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 아시는 분? 상품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시면 다시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학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어느 대학이 있는 것 같다. 모르세요? 진짜로? 아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 안경 쓰신 분 아시는 것 같은데 어디였어요? 상지대. 맞아요, 상지대. 여기 맞히셨어요. 또 있는데요, 원주에. 관동대 맞습니다. 관동대. 또 강원대 어디요? 강원대 금방 하셨고 또 한라대라고 누가 하셨나요? 한라대. 네, 저 뒤에 한라대. 또 있어요? 다 나왔나? 또 아시는데. 한 군데 더 있긴 한데 아쉽습니다. 한림대가 또 있어요. 한림대. 한림대. 그래서 강원도에는 5개 대학이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행사도 상지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취업 지원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해외 취업 지원은 여러분들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청년들도 간혹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해외 취업은 저희 고용센터도 그렇고 좀 직접적으로 서비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분야가 좀 너무 글로벌해서. 그래서 해외 취업 지원은 저희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 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해외 일자리 탐색부터 이력서 작성이나 해외 일경험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드리고 있고요. 또 K 무브 스쿨이라고 해서 해외 취업에 필요한 어학이나 직무 연수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 연수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해외 취업을 하셨다 그러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월드잡 플러스라는 사이트를 좀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입니다. 요거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업 지도나 경력 설계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직업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1대1로 좀 상담을 해서 구직자 여러분들의 역량 진단부터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경력 컨설팅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일자리 매칭이나 취업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의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이 설명드리는데 이게 바로 앞서 설명드린 구직자 도약 패키지랑 사실상 좀 내용은 비슷한데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여러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유형하고 2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유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재산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상담받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1유형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요. 2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청년들이면 다 2유형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에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한데 그렇지만 취업활동 비용이라든지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 직업 훈련 받는 동안에 소정의 수당도 지급을 받게 됩니다. 1유형, 2유형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학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취업제도에 좀 관심을 갖고 아마 좀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은 또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내일배움 카드는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국민내일배움 카드는 직업훈련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직업훈련 바우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5년 동안 훈련비를 300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으시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우처 개념이니까 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훈련을 선택을 하면 해당 훈련의 훈련비를 일부는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는 자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율은 국비로 45%에서 많게는 100%까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 훈련들 중에서 140시간 이상의 중장기 훈련 같은 경우는 소정의 훈련 장려금도 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 장려금을 좀 받으시면서 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내일배움 카드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졸업생이나 지역 청년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대학 2학년 3학년이죠. 3, 4학년, 3학년부터 발급이 가능하니까 또 요 국민취업 내일배움 카드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 부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입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은 우리가 뭐 문과생이나 아니면 디지털 분야의 비전공자 같은 경우도 코딩이나 뭐 AI 기초부터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K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역시 받으시려면 앞서 설명드린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아까 300에서 5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같은 경우는 요 훈련 전용으로 5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550만 원까지 국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디지털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 나 조금 디지털 분야 뭐 내가 좀 어떻게 요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될까라고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요 기초 역량 훈련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 훈련들은 원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뭐 여기 지역 원주시에 있다고 하셔서 조금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제도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다 소개를 했고요. 저희 고용복지플러센터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저희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용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서민금융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저희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일자리 센터 그리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또 원주시의 복지 상담 복지팀
또 서민금융까지도 이렇게 같이 한 곳에서 저희 한 사무실에서 이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오시면 여러분들 취업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도 받으시고 근데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 우리 집이 그랬을 때 복지 상담이라든지 신용회복 관련한 상담도 오신 김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마지막으로 아직 선물 많이 남았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는 사이트 이름, 사이트 이름 뭐 아무거나, 고용24, 굉장해요. 맞히셨어요. 또, 뭐예요? 안 들려요. 워크넷, 맞아요. 워크넷도 운영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훈련 같은 거 받을 때 예전에 사이트 있는데, HRD넷 맞습니다. 우등생이신데요. HRD넷, 워크넷, 고용24. 또 있어요?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없나요? 뭐 고용보험 사이트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사이트 정말 잘 알고 계시고요. 고용24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고용24 사이트인데 사실 저희가 고용24 사이트가 이제 통합 포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그 나중에 말씀해 주신 워크넷이나 HRD넷이나 하는 그 포털 사이트들이 고용24로 같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용24를 통하면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부터 뭐 각종 상담까지 또 실질적으로 아까 뭐 말씀하신 저희가 설명해드린 그 국민 네일뱅 카드라든지 뭐 이런 신청들을 고용24에서 다 직접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용24 사이트를 좀 많이 활용하셔서 일자리 정보도 찾으시고 또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구직 서비스,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뭐 그런 도움도 좀 받으실 수 있고, 뭐 나중에 혹시 일 하시다가 혹시라도 뭐 실업급여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여기서 다 신청하고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용24 사이트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 여러분의 도전과 또 꿈을 우리 고용노동부가 같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는 강의는 아니었지만요. 재미가 없는 설명이었는데 저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년고용정책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회를 가졌고요. 예, 바로 이어서 가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채용 설명입니다.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채용 설명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거기에 고급 치약 세트 또 칫솔 치약 세트 선물 여행용 칫솔 치약 세트 드리니까 나가시면서 한 번씩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또 내년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꼭 설문조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죠. 보험복지의료공단 채용 설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에서 지금 채용 업무 맡고 있는 박진호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시간이 20분이라고 들어가지고 이게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서 제가 최대한 상지대학교 재학생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추려가지고 짧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를 재학하다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여기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졸업 전에 합격을 해가지고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대학교 재학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공공기관에 좀 빠르게 입사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 소개, 채용 성과, 채용제도 FAQ 이렇게 해놨는데 좀 최대한 내용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아마 저희 보건공단이 좀 익숙치가 않을 텐데 이름 그대로 저희 공단은 전국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서울에 있는 중앙보건병원이라든지 9호선 종점이죠. 중앙보건병원이나 여기 원주의 뭐 원주보건요양원 이런 곳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요. 연역은 이렇습니다. 1981년에는 한국원어복지공단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보온이라는 단어가 정립이 안 되었을 시기입니다. 이 보온이라는 단어는 이 원호란 단어에서 이제 좀 뭔가 정신적인 예우를 의미를 가미한 단어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한국보건복지공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건병원과 요양원들을 증축하면서 지금의 공단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본사는 저기 혁신도시 국립공원공단 옆에 소재에 있고 보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건물이 크진 않아요. 기관 정원은 보시면은 이제 7,000명이 넘어갔는데 저희 공단은 이제 좀 보건병원이 메인이다 보니까 본사 정원은 2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특징을 지녔습니다. 기관 조직은 좀 이렇고요. 보시면은 이제 소속 기구에 6개 보건병원, 8개 보건요양원, 위탁병원 관리단, 보건교육연구원, 보건원 등등이 있습니다. 밑에 인원현황 보시면은 확실히 의사직하고 양무 간호, 보건의공직 비율이 좀 높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주요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6개 보건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병원 규모 좀 이렇습니다. 중앙보건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0병상 규모예요. 그래서 인프라만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급이고 나머지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은 종합병원, 인천은 그냥 병원급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울, 광주, 부산에는 보건요양병원까지 추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병원 인근 지역,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이런 곳에 요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채용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정규직 채용만 해서 총 681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맨 앞에 이제 사무직 간호직 보이실 거예요. 저 사무직 간호직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채용 직종이고요. 그 외에 아무래도 사업 특성상 병원이나 요양 운영하다 보니까 직종이 많습니다. 보건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간호조무사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 입사하실 수 있는 전공자분들이 뭐 방사선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임상병리학과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무직 간호직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본사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외 직종에 대해서는 각 보건병원이라든지 보건요양원의 채용 공고를 자주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분들이다 보니까 좀 청년 인턴 관심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본사는 좀 사정상 일반 행정 채용 청년 인턴은 안 뽑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기 병원이나 요양원 쪽 일반 청년 인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청년 인턴 분들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 2% 가점을 드리는데 이 청년 인턴 경력은 저희 공단 어느 소속 기구에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3개월만 해두시면은 저희 공단 입사하실 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저희 공단 채용제도 설명해드리고 인재사항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조직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 뽑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인재사항이 너무 큰 의의를 안 두셔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채용 직종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중복이 되고 채용 절차 말씀드릴게요. 정규직 기준입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필기 시험, 온라인 인성 검사, 면접 시험으로 크게 구성이 되고 저희 공단 특징은 이제 서류 전형에서 적부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거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토익이 몇 점이고 자격증을 뭘 보유하던 간에 모든 사람들이 서류만 내면은 서류를 합격하고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단에 입사를 하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전 당시에 대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졸자도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간호사도 크게 다를 거 없고요. 이제 직종마다 뭐가 다르냐면은 저 필기 시험 과목이 좀 달라져요. 사무직은 NCS랑 전공이랑 한국사 3개 과목을 보고요. 간호직은 간호학. 그 외 직종 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런 직종들은 여러분들 그 국시시험 보는 과목을 필기시험 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계약직인데 저희 공단 계약직은 필기시험이랑 인성검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적부 심사를 마치면 바로 이제 면접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공단 전년도 사무직 채용 공고를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공단은 작년에 7월에 43명 규모로 사무직 채용 공고를 실시했고요. 보시면은 공개 경쟁하고 제한 경쟁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고문 보시면은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공개 경쟁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 누구나 응시 가능한 채용 분야를 공개 경쟁을 하고요. 자격증, 토익 뭐 어떤 하나라도 요건이 걸려 있으면 그걸 이제 제한 경쟁이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모 보실 때 제한 경쟁에 지원하고 싶으시면은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공단 공개 경쟁 작년에 경영 경제 직렬, 법행정 직렬, 재무회계 직렬, 홍보 직렬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경쟁이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 지원 자격 요건, 뭐 정년 미만, 결격 사유만 해당 안 되시면은 이제 지원 가능하신 거고요. 아까 위에 있었던 제한 경쟁, 사회복지 장애, 사회복지 보호는 장애가 있으시거나 취업 지원 대상자이신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원 자격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공고문 보실 때 이런 지원 자격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서류 심사를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무조건 적격, 부적격 심사고요. 다만 이제 지원자 작성하실 때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위반하시면은 저희가 그 한 건당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1점씩 감점을 시키니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서류 제출하실 때 너무 큰 정성을 안 쏟으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서류를 문제없이 제출하시면 이제 필기시험 보러 오시라 이제 연락이 갈 텐데 필기시험 과목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CS 전공 한국사. 작년에는 NCS 사신문항 전공 사신문항 한국사 신문항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전공 신문항을 더 늘려가지고 총 100문항으로 보게 할 예정이고요. 물론 검토 중이긴 합니다. NCS 난이도는 중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중급 난이도인데 아마 올해는 좀 난이도를 꽤 높일 예정이긴 해요. 참고만 하시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범위에서만 쉽게 냅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한능검 기출 요약집 같은 거 한 번만 읽으시면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난이도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직렬별로 세부 과목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렬 선택하실 때 필기시험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를 꼭 읽어보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직렬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 직렬에 따라서 입사 후 직무가 전혀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경영 경제로 입사하던 법행정으로 입사하던 근무 부서와 직무는 랜덤입니다. 항상. 그래서 필기시험 잘 보시는 걸로 꼭 지원해 주시고요.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저 메뉴에 있는 이제 온라인 인성검사 보러 오라고 연락이 갈 텐데 저희 공단은 온라인 인성검사로 합부를 결정하지 않고요. 이제 면접시험 참고자료를 쓰는데 온라인 인성검사는 저희 공단 기준 팁을 좀 드리면은 저 검사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답변 신뢰성이 좀 중요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인데 앞선 문항에서는 A라고 대답했는데 뒤 문항에서 B라고 대답하면은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면접위원분들한테 넘어갈 테고 그 면접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기 전에 신뢰도가 좀 낮은 응시자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인성검사는 그냥 일관되게 정직하게 응시하시는 걸 저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기한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잘 응시하시면 이제 면접 시험 보러 오시는데 저희 공단이 원래는 2024년까지는 발표 면접이랑 토론 면접이랑 인선 면접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토론 면접을 없애고 상향 면접을 작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토론 면접이 뭔가 좀 조별 구성 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뀐다는 이제 좀 민원 아닌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상향 면접 도입을 했고요. 상향 면접은 이제 어떤 면접이냐면 들어오시면은 방 안에 이제 연기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 책상 하나 있을 텐데 책상 위에 가상의 갈등 상황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자랑 그 갈등 상황을 연기하는 거예요. 풀어 나가는 방법들을. 저 상황 면접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을 보는 거기도 한데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그런 직무 전문성을 보는 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좀 얼마나 절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안을 잘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니까요. 상황 면접은 좀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게 좀 어렵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면접까지 잘 치르시면은 아래 최종 합격자 결정에 필기 시험 성적 60%와 면접 시험 성적 40%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는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필기 시험 끝나면 리셋하고 면접 시험 점수대로 최종 합격자 결정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허들식이라고 하죠. 허들식으로 변경될 여지가 좀 높으니까 올해 공고는 꼭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 특히 증빙서류 제출, 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서류 접수할 때 증빙서류 진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이제 제출하게끔 하는데 이때 여러분의 기재한 사실하고 일치하게 꼭 잘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크게 불이치할 경우 탈락할 수 있으니까 좀 공고문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가점은 다른 공공기관 비슷해요.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기 상지대학교니까 저 이전 지역 이제 가점 있잖아요. 저 이전 지역에 이제 가점이라는 거는 줄 수 있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가점이에요. 혁신도시법에서 정의하는 거는 공공기관은 이전 기간 공공기관은 채용 예정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 30%를 이전 지역 인재로 채용하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는 이제 그 30%를 그냥 뽑으면 어차피 30%가 채용이 안 되니까 가점을 줘가지고 아싸리 처음 채용할 때 30% 채우기 위해 가지고 가점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직렬별 채용 인원이 6명 이상인 직렬에 한해서만 저희가 가점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다 뽑고 나니까 30%가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30%를 달성할 때까지 최종 합격선에서 마이너스 5점 범위 내 탈락자인 이전 지역 인재를 추가 합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이전 지역 인재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마다 많이 달라요. 이렇게 이전 지역 인재끼리 모아서 경쟁시키는 제한 경쟁일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그냥 다 같이 섞어서 응시하되 가점을 주는 공공기관도 있고요. 요거는 그냥 변경 사항인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그 항상 통상적으로 경영경제 회계 이런 직렬을 뽑아왔는데 올해 저 경영 직렬이 어쩌면은 좀 변동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경영학이라는 문항을 모든 직렬에 한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응시하게 하는 방안을 그냥 내부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 공고만 너무 보시면서 준비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꼭 올해 6월 말쯤에 아마 공고 나갈 거예요. 한 25명에서 30명 범위 내로. 그리고 꼭 공고문을 잘 보시고 필기시험 과목 먼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은 세전 성과급 제외하고 4,200 정도 나올 거고요. 그 외 복리후생으로는 저희 보험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면 50% 감면 가능한데 이게 비급여 항목에서 되게 좀 괜찮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직 이용을 안 해봤는데 그 외 복리후생은 무난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입사에 유리한 대학 학과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종종 들어오는데 사무직 기준으로 학과는 진짜 중요하지가 않아요. 막 미대 출신 분도 계시고 체대 출신도 계시고 그냥 필기 시험 잘 보시고 면접 시험 잘 보시면은 블라인드 채용이라 합격 가능하시니까요. 학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의무직종들 있잖아요.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이런 학과들은 당연히 그 면허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학과로 진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입사 준비하실 때 청년 인턴 질의가 굉장히 좀 많아요. 다른 뭐 채용 박람회를 가면은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만 하시고 그 외 시간에는 필기 시험 공부에 몰두를 해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실 거예요. 제 생각에 청년 인턴 경험은 그냥 자기소개서를 좀 내용을 좀 좋게 쓰는 용도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결국에 당락에 갈리는 거는 뭐 서류 심사라든지 필기 시험 점수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인턴에 너무 많은 시간 안 쏟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보훈공단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필기 시험 때 보게 합니다. 사무직에 한해서요. 그래가지고 사무직 준비하실 분들이면은 어차피 한능검 이제 겸사겸사 따실 텐데 한능검 공부하시면서 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채용 규모는 사무직은 아마 25명 내외일 것 같고요. 간호직은 작년에 좀 적게 뽑아가지고 뭐 중앙 한 150명, 지방병원 60명씩 해가지고 대략 300명 300명대로 뽑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끝이고요. 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지대학교 재학생분이신 분 계시면은 뭐 2학년, 3학년 이때쯤이시면은 학과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공공기관에 좀 뜻이 있으시면은 항상 그 알리오라든지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문을 미리미리 읽어두시면 습관을 가져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 요건은 뭔지를 항상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학기를 하면서 이제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상당히 빨리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문을 항상 좀 자주 찾아보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의 채용 설명회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강원 지역 우리 인재 채용 페스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갈 텐데요. 이번에는 삼양식품 채용 설명회입니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양식품의 인사팀 공승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지역 인재 채용 페스타가 이제 공공기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사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고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보시면 삼양 라운드 스퀘어라고 보이시죠? 저희 회사가 2년 전에 삼양 라운드 스퀘어라는 지주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은 지주사를 설립해서 다양한 계열사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삼양 라운드 스퀘어라고 표시를 했고 그 중에 계열사 이제 가장 중요한 큰 계열사인 삼양식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삼양 라운드 스퀘어에 대한 그 저희 CI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 기업 문화 및 인재상, 복리 후생, 채용 방법, 사무직 생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라운드 스퀘어라는 그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라운드라는 원과 스퀘어라는 그 사각형이 서로 만나는 점에 대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념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새롭게 이제 C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61년도에 한국에서 최초 라면으로 이제 최초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전중윤 회장님께서 사실 삼성생명에서 다니시다가 저희 회사에서 그 삼양 라면을 만들어서 저희 국민들에게 이제 처음 이제 지급했던 그런 모태의 최초의 라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양 라운드 스퀘어는 61년도에 설립을 했으며 지금 매출은 2조 4천억입니다. 지금 라면 회사 중에서 해외 매출 1등이고요. 지금 그 상승률은 다른 라면 회사에 비해서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조를 이제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임직원 수는 3,000명 되고 그룹사는 18개 그룹사인데 지금도 하나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덜란드, 차이나, 그다음에 재팬, 인도네시아, USA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베트남에서 공장 이제 베트남 공장 설립 추진 중이고요. 중국 공장의 자싱도 27년도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라면 회사와 다르게 70%, 80% 정도의 해외 매출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18개 계열사, 이 이상의 계열사가 모두 합쳐서 삼양 라운드 스퀘어 지주사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식품으로 보면 삼양식품, 삼양스퀘어밀, 삼양제분, 네트워크로 보면 삼양 로지스틱스, 스퀘어팩 쭉 있고요. 사회공헌으로 하고 있는 라운드어스, 재단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보시면 많이 보신 제품도 있지만 새롭게 저희가 매번 출시를 하고 이제 다시 도전하고 이런 상품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삼양라면 다 아시죠? 그다음에 짜짜로니, 그다음에 맛있는 라면, 그다음에 불닭볶음면, 그다음에 등등 외에도 소스, 그다음에 유제품, 냉동 간편식, 지금은 바이오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25년도에 9억 불이라고 해서 식품업계 최초로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도 이제 성장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참고로 주가가 지금 제가 입사할 때가 22년도였는데 지금은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20만 원, 12배 상승했습니다. 해외 사업 소개하겠습니다. 해외 사업은 베트남 하노이, 런던, 라스베가스, 텍사스, 독일, 오사카 등등에서 메인 스폰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삼양일까? 삼양은 라운드한 이런 열린 마음가짐과 동시에 스퀘어한 냉정한 사고방식을 원하는 그런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임무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인재 중심 사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인재들을 저희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이 젊은 조직으로서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년도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 시차 출퇴근제, 출퇴근 셔틀버스, 사내 식당, 그다음에 자세 제품 제공, 연수원 무료 이용, 그다음에 생일 축하금,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 등등의 여러 가지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만큼의 수준을 플러스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사는 명동에 26년 2월달에 새로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성북구에 월곡 사옥이 있고요. 원동에는 지주사, 연구소, 그다음에 인사팀, 그다음에 월곡 사옥에는 IT 영업 등이 배치되어 있고요. 공장은 이제 국내에서는 익산, 원주, 저기 원주시 우산동에 저희 공장이 있습니다. 밀양 1, 2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 공장은 살펴보시면 되고요. 밀양 공장입니다. 공장별 재직 인원 보시면 원주 공장이 대부분의 1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4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인원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면 생산량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6억 정도 나오고 있다. 네, 분당은 이제 1,400개 정도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메인 생산 상품 아까 말씀드렸고, 네.
지역 사회에 대한 후원은 짧게 설명드리고 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 청년축제라고 해서 라면 페스타 그 단계동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원주 천사운동, 장애인 직업 자활 시설 등 원주 장학금 등 여러 가지 원주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 방법 소개드리겠습니다. 삼양 라운드 스퀘어 채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들어가셔서 지금은 경력직만 그 78개 정도 운영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공채는 작년 기준으로 5월에 공고가 열립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 경력직은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하시고요. 다른 헤드헌터 관련 사이트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직은 그 관공서랑 민간 채용 사이트를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고용24, 그다음에 사람인 등등의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좀 빠졌는데 지금 5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채용 방법의 그 절차는 1차 면접이랑 2차 면접이 있습니다. 저희는 적성 검사를 보지 않는데 1차 면접에서 인턴이라는 그 추가 채용 채널이 있는데요.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한 달 동안 현업에서 배웠던 그런 직무 지식을 통해서 2차 면접 때 최종 PPT 발표를 실시합니다. 최종 PPT 발표를 실시하면서 그 최종적으로 이 인원이 현업에 투입해도 되는지 그런 가능성을 판단하고 최종 면접에서 이제 채용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력직은 채용 라이언드 스퀘어 홈페이지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생산직은 총액 기준 4,800 경영 성과급 제외한 거고요. 성과급은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금액이 좀 큽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출퇴근 버스 등등의 모든 복리후생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직에 대한 것도 신입사원에 대한 초봉은 매년 상승하지만 지금 기준은 이제 이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채용 설명에 대해서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으면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없는 걸로. 네. 예. 어떤 그래프 말씀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만 더 올려주면 안 될까요? 네. 네. 여기요. 근데 여기 그 수출이 왜 많이 높은지 궁금해가지고 미랑 공장이요. 네. 있잖아요. 근데 왜 수출이 왜 높은지 그거 좀 알고 싶은데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미량 공장의 수출량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네. 저희 회사 전체 매출에서 80%가 해외에서 이제 매출이 나기 때문에 미량 공장 자체 설립 기준이 원래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고요. 그 1공장을 설립했는데도 수요량을 못 따라가서 2공장을 지어서 해외 품목이 많은 겁니다. 네. 해외에서 많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네. 네. 그거요. 네. 질문 네. 마무리 됐을까요? 네. 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양식품 여러분들과 함께 채용 설명 깊게 만나봤고요. 잠시 저희들 5분 정도 잠깐 텀을 두고 잠깐 휴식을 갖고 바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채용 설명회 50분부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부터 대한적십자사 채용 설명회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시 10분에는 한국관광공사 채용 설명회도 있습니다. 잠시만 무대 전환하고 준비한 후에 50분부터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어서 채용 설명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채용 설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나온 인사담당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안적 십자사에 대해서 이제 채용 설명회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용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대안적 십자사에 대한 소개한 다음에 이제 채용에 대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십자 운동은 전쟁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 사업가인 앙리 디랑이 나폴레옹 3세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탈리아 통일 전쟁이 한창이던 솔페리노 언덕을 지나다가 참혹한 전쟁을 목격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옆에 나와져 있는 투티 프라텔리 우리는 모두 형제다라는 문장 아래 부상병을 치료했던 것이 적십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앙리 디랑의 전쟁의 참혹함을 기록한 솔페리노란 책에 전시 부상자 보호,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 전시의 민간인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고 이후 제네바 협약의 기반이 되었으며 국제 협약인 제네바 협약에 따라 현재 192개국에서 적십자사 그리고 적신월사가 국제 적십자 운동 7대 기본 원칙에 따라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적 십자사는 1905년 일제 국권 침탈을 막기 위한 고종 황제의 노력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적십자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대한제국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고종 황제 칙령으로 대한적 십자사 규칙을 반포하며 탄생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적 십자사는 생명을 구하는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 국제 사업, 청소년 적십자 양성, 혈액 사업, 의료 사업, 남북 교육 사업 등 고통받은 사람들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적 십자사는 크게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십자 회비로 운영하는 지사, 혈액 사업으로 운영하는 혈액원, 병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적십자 병원이 있습니다. 지사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안전교육, 청소년 적십자 회비 모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국가로부터 혈액 사업을 위탁받아 처혈 및 혈액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혈액회계가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은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 외국인 노동자, 의료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회계, 지사 및 사업장, 그리고 혈액회계, 혈액관리본부 및 소속기관, 병원에게 적십자 병원에 대한 사진이 나와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통사항으로는 1번 직무능력 중심, 2번 블라인드 채용, 3번 지역인재, 4번 사회 형평적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네, 직무 능력 중심으로는 저희가 채용 진행 시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여 NCS 면접 그리고 각종 직무 능력 등을 통하여 직무 능력으로 중심을 하여 이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블라인드는 이제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 입사 지원서상 입력한이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요소 관여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저희 작년 기준 50% 이상 지역인재 채용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 형평적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형평적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 형평적 제한 채용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가점 부여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인재 가산점은 저희 비정규직 채용할 때는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정규직 채용할 때는 채용 목표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종별 채용 개요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은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 전형을 거쳐서 면접 전형을 총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 1, 그리고 면접 전형 2에 대해서 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탭스, 뉴탭스에 대한 점수 성적 이상이기만 하면 저희는 지원 자격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산직은 밑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이기면 저희 지원 자격으로 해당되어져 있고요. 가산점 반영 요소로는 이제 어학 성적, 자격증, 경험 및 경력 사항, 표창 및 포장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진행되었던 2026년 대안적 십자사 사무직에 대한 기준이고 매 채용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문직 간호사, 임상병리사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서 바로 임용을 진행을 하고요. 연에 3번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직들은 이제 면허증 소지자 또는 임용일 기준 취득 예정자이기 때문에 간호직은 간호사 면허증, 보건직은 임상병리사 면허증 취득자이거나 아니면 취득 예정자이기만 하면 지원 자격이 가능하고요. 가산점 반영 요소 똑같이 성적, 어학, 자격증, 경험 및 경력 사항, 표창 및 포장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은 헌혈에 대한 점수가 조금 사라졌다라는 점 안내드리나 헌혈에 대한 이제 헌혈을 하고 난 뒤 사회봉사 활동으로 전환되는 점수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 그래도 헌혈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직입니다. 운수직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전형, 실기를 본 다음에 면접 전형 을 거친 뒤 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수직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가산점 반영 요소로는 자격증, 그리고 운전 관련, 그리고 경험 및 경력 사항, 표창 및 포장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헌혈에 대한 점수가 사라졌으나 똑같이 사회봉사활동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십자사 우리 대한적십자사의 채용 설명회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4시 10분에 준비되는 대로 마지막 채용 설명회 한국관광공사 채용 설명회 4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강원 지역 인재 채용 페스타 마지막 채용 설명회는 한국관광공사입니다. 채용 설명회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인사팀 이희진 대리입니다. 저희 채용 설명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사의 주요 일반 현황 먼저 말씀드리고 채용 계획, 저희 올해 지금 채용 공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용 계획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사 일반 현황인데요. 저희 공사는 총 5개 본부 그리고 이제 8개 국내 지사, 30개 해외 지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원래 서울에 위치한 공공기관이었다가 15년도에 이전 지역 기관으로 원주로 이전하게 돼서 지금은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주 혁신도시에 지금 다른 기관들과 같이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하단에 있는 사진이 저희 지금 본사 이미지인데요. 15년도에 이전을 해서 저희 지금 총 14층 건물로 본사에서 이제 대부분의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서울센터에서 15년도 이전까지는 본사가 있었다 보니까
그 서울센터가 다른 지사들에 비해서 규모가 가장 큰 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사들은 국내 지사 8개, 해외 지사 30개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공모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지사는 이제 뭐 저희가 그 본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요게 기본적으로는 본사 내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되고 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 TO가 나게 되면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쪽이 그 TO가 나면은 지원을 하고 이제 선발이 되면은 실제 그 지사에 가서 서울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국내 지사들은 기본이 2년이고 뭐 지사장이랑 협의가 되면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지사는 최대 3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요. 네,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인데요. 총 주요 업무는 사실 5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저희가 본부가 5개가 있다 보니까 경영혁신본부는 이제 기관 내부적인 뭐 인사나 노무나 재경이나 이제 기관 내부의 경영에 대한 업무를 하는 본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이듯이 이제 국민관광본부라고 해서 이제 그 내국인들 대상으로 여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2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관광본부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에 방문하는 방한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업무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산업본부라고 해서 이제 관광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저희 서울센터가 그 관광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들이 서울센터에 근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관심이 있으셔서 나중에 입사를 하고 지원을 해서 서울센터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그 관광 업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저희가 AI 혁신본부라고 해가지고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5개가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저희 그 기관 내부 인프라적인 부분, 좀 IT적인 업무를 하는 본부가 이렇게 있어서 총 5개 본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미 26년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4월 1일 2시까지 입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채용 규모는 42명을 채용을 하고 부문은 일반, 전문, 장애 총 크게는 3개, 세부적으로 보면 5개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약간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부문은 일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라는 거를 실시를 하다 보니 그 전형별로 이제 그 합격자의 30%는 이전 지역 인재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원 자격 요건인데요. 위에 있는 공통 지원 자격은 사실 좀 일반적인 부분이다 보니 넘어가고, 밑에 있는 부문별 지원 자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 부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외국어 점수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한 관광객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제 영어나 이제 그 어권적으로 이제 대할 일이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외국어 점수를 받고 있고, 올해는 전년도는 사실 저희가 어권을 분리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반 부문으로 통합 채용을 하다 보니 그에 맞춰서 외국어 점수도 영어로 한정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부문별로 그 적용 지원 가능한 점수가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그 일반 기준으로는 만점에 80%가 그 토익 800, 뭐 탭스 뭐 309 이런 식으로 이제 만점에 80% 이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구조이고, 장애는 만점에 60%, 토익 기준으로는 600점, 그리고 그 전문 부문은 만점에 70%,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들은 일반은 사실 별도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추가로 요구가 되진 않고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증명서나 이런 거를 향후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 부문 같은 경우에는 IT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정보 보안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 정보 보안 기사라든지 산업 기사라든지 저기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안과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이상 보유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지원 자격증이나 이런 건 없긴 한데 이제 한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저희 외국어 점수 지원 요건도 면제가 되고
필기 전형도 면제가 돼서 바로 1차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기술 부문 같은 경우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개발 쪽으로 전기, 토목, 건축, 기계 요 4가지 사항을 인정을 하다 보니 그쪽에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하시게 될 때도 본인이 어떤 회사에서 뭐 몇 년간 근무를 했다 이런 걸 상세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증빙 서류나 이런 걸 제출을 하실 때도 그 본인의 그 경력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그 아래에 명기된 기사나 기술사 자격증 중에 하나를 보유하셔야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사 소지자는 회계 부문처럼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외국어 점수라든지 아니면 필기 전형이 면제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형별 절차인데요. 사실은 전년도와 조금 상이해진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된 거는 인성 검사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다만 뭐 전형으로 추가가 돼서 뭐 합격 선발 배수가 정해져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1차 면접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1차 면접을 합격해서 이제 2차 면접의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인성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요 인성 검사를 기간 안에 하면은 그 자료가 이제 2차 면접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검사는 뭐 적부가 정해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기간 안에 응시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2차 면접은 응시를 못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크게 또 작년과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 부문과 전문 장애 부문의 선발 배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배수, 2배수 최종 선발 요 구조인데, 전문 부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채용하는 인원 수가 적다 보니 6배수, 4배수 최종 선발 이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절차 설명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절차 설명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서류 전형은 저희가 적부 형태로 지금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입사 지원을 하고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블라인드 위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불성실 기재를 하셨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모두 필기 전형까지는 그 응시가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인데요. 필기 전형은 저희가 부문마다 약간 상이하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그 NCS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NCS의 과목은 옆에 명기되어 있는 4가지이고요. 그리고 일반 부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법학 중 택일에서 그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 장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무 기초 능력 평가 50%, 일반 장애는 경영, 경제, 법학 중 선택한 거 50%로 이제 필기 전형 점수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IT 같은 경우엔 정보보호학을 그 직무 능력 평가를 보고, 회계는 회계학을 보게 되는데, 기술 쪽은 별도로 직무 능력 평가를 보진 않아서 NCS 100%로 평가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 전형 점수 합산 값과 그리고 우대상 중에 이제 가장 유리한 거 하나를 적용해서 그 2개의 합산 값으로 이제 나래비를 세워지고 1차 면접 대상자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로 약간 상이한데, 일반이랑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 70%, 그리고 외국어 30%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직무 능력 평가는 전년도에는 일단은 토론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PT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직무 능력 평가가 70%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일반이랑 장애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면접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권별로 분리되다 보니 본인이 지원한 어권에 맞춰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만 고정적으로 면접을 시행하게 돼서 이제 이제 면접관들과 영어로 질문과 대답을 오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 PT 면접 같은 형태는 동일한데 외국어 면접 대신 기술 면접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인성 검사는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고, 2차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면접 전형 이후 합격하신 대상자가 인성 검사 위주로 평가를 100%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대사항인데요. 사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크게는 정책 가점, 자격 가점으로 나뉘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중복적으로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고 저 중에서 이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이 되는 구조예요. 다만 이제 사실 취업 지원 대상자가 10% 5%로 가장 높은데 그 외에는 사실 3% 2% 1%로 점수대가 유사한 형태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해당되는 그 본인이 갖춰진 가장 높은 가점 형태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일단은 저희 그 이전 지역 인재 가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는 채용 목표제도 운영을 하고 가점도 좀 중복적으로 적용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는 부문은 이전 지역 인재 가점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는 일반 부문에 한해서는 저 이전 지역 가점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점은 이와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강원도 내에 소재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이전 지역 인재 그 일반 부문을 지원했을 때는 채용 목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된 가점은 받을 수 없지만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점은 이와 무관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격 가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그 본인이 해당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사실 적용될 때는 가장 높은 거 하나만 되기도 하고 요게 사실 뭐 작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제 작성한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던가 체크를 잘못했다던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증빙을 검수하는 과정에 허위 기재로 이제 발견이 되면은 오히려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제 지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채용 공고상의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그 해당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일정인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입사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사 지원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저희 입사 지원서 가이드랑 함께 공고가 올라가 있고요. 그거 기반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제출 내용 기반으로 서류 전형 필기 뭐 각 전형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6월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그 입사 지원 기간이다 보니까 입사 지원 페이지가 별도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주소를 적어두긴 했는데 저 주소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한국관광공사 대표 홈페이지 들어가서 채용 공고 쪽 게시판을 가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저희 지금 저희 입사 지원 페이지로 랜딩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 조직도랑 사업이나 뭐 여행 정보 요거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QR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아마 그 입사 지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경쟁률이나 이런 경쟁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게 저희가 공공기관 그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 사실 부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엔 전년 기준으로는 일반 부문은 111대1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신입사원 채용 공고 외에도 전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채용 경쟁률은 저 마지막에 있는 지난 채용 경쟁률 쪽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질의 있으시면은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그 청년 인턴을 하는 게 가점이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청년 인턴 할 시간에 오히려 NCS 공부를 해서 최대한 NCS 점수를 높게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거는 그 지원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생각이나 이제 판단하시는 게 다를 것 같긴 해요. 이제 정답이 없는 부문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청년 인턴 가점이 말씀하신 대로 1%밖에 되지 않고 저희가 가점이 중복해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그 1%가 크게 적용이 되진 않긴 하는데 다만 이제 공사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공사에 대한 좀 기본적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역할 롤이 부여되지 않고 큰 이제 직무 내용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향후에 뭔가 도움이 안 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본인이 청년 인턴으로서 뭔가 지원이나 이런 업무에 충실히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사 사업을 많이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서류 전형은 적부다 보니 그 이 모든 사항들이 면접이나 이럴 때 소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대외 활동도 물론 유용한 게 많이 중요한 활동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공사의 사업과 좀 연계해서 좀 소재를 생성하기에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만 저희 그 채용 설명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용 설명회 한국관광공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6 강원 지역 인재 채용 페스타 6시까지 각 부스는 운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다 여러분들 상담받지 않은 곳이 있다면 지금 좀 더 여유롭게 각 부스 이동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가실 때는 만족도 조사가 아주 간단하게 QR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앞에도 지금 화면에 QR이 나와 있습니다. 이 QR 찍고 만족도 조사 참여하시고 나가시면서 확인만 해주시면 고급 여행 칫솔 세트 드리고요. 밖에도 QR이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하셔도 되고 또 여기 앞쪽 화면에 QR을 찍으시고 잠깐만 여러분들이 만족도 조사 하시면 나가시면서 입구에 여러분들에게 또 만족도 조사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고급 칫솔 여행 세트 선물로 기념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